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면 영하권의 얼어붙은 추위가 시작됩니다. 말하자면 추위와 함께 곳곳을 누비던 뜨거운 열정의 자전거 시즌을 마감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폭염과 혹한의 추위를 가리지 않고 1년 내내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이른바 자덕들에게는 전혀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덕들은 오히려 자전거와 사람들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듦으로써 거침없이 달릴 수 있는 한겨울과 폭염을 즐기기도 합니다. 한여름에는 밤을 잊은 야간 라이딩으로, 한겨울에는 든든하게 차려입은 혹한기용 자전거 복장으로 라이딩을 즐깁니다. 스포츠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있듯이 동계 복장을 제대로 차려입고 얼어붙은 한겨울을 숨가쁘게 달리는 것이지요. 그러고 보면 한겨울은 자전거의 또 다른 시즌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적어도 열정적인 자덕들에게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한과 혹서의 계절을 가리지 않고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이 꼰자의 동계용 복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소스 밀레 GT 울트라즈 윈터 자켓 에보입니다. 섬유나 기능성에 관한 아소스의 현란한 설명은 배제하고 이야기하자면 가장 뛰어난 혹한기용 자켓 중의 하나입니다. 가격은 좀 비싼 편에 속하나 혹한기의 보온과 속건성에 있어서 충분히 그 가치를 합니다. 영하권에서는 레이어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하 5도 내외 정도는 잘 커버해 줍니다. 이 꼰자는 아소스 울트라즈 윈터 베이스 레이어와 함께 레이어링을 함으로써 영하권의 라이딩을 즐깁니다. 영하 5도 정도의 추위에서는 울트라즈 자켓과 울트라즈 베이스 레이어, 불인제 슈퍼 서머 베이스 레이어를 겹쳐 입음으로써 혹한기 추위를 커버하며 라이딩을 합니다. 따뜻한 햇빛이 없는 흐린 날씨에 장시간의 혹한기 라이딩을 할 때는 기능성이 뛰어난 춘추용 저지를 미드 레이어로 지참 추위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영도 내의 추위에는 역시 가벼운 베이스 레이어를 울트라즈 자켓이나 동계용 자켓과 함께 레이어링을 하며 라이딩을 즐깁니다. 크래프트의 윈드스토퍼 베이스 레이어와 카스텔리 프로세코 춘추용 베이스 레이어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울트라즈 자켓과 더불어 저지를 미드 레이어로 입을 때는 무엇보다 땀 배출에 신경을 쓰게 됨으로써 울트라즈 자켓의 등 부위 땀 배출과 저지의 등 부위 땀 배출 기능이 일치되도록 합니다. 사진이 카스텔리 저지는 전면은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풍 소재이나 후면은 땀 배출에 유리한 통풍 소재로 되어 있어서 미드 레이어로 입을 때 땀 배출에 유리합니다. 동일한 계절에 입는 저지레에도 등 부분에 땀 배출과 통풍 기능이 없다면 한겨울용의 미드 레이어는 부적당함을 참고해야 합니다. 겨울 라이딩, 특히 한겨울 라이딩은 땀과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땀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는 복장을 착용한다면 라이딩을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이죠. 도심으로부터 뚝 떨어진 야외의 라이딩이라 해도 가끔 만날 수 있는 식당이나 편의점 등의 보온 장소에서는 자켓을 잠시 벗거나 지퍼를 열음으로써 땀을 말리는 등의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겨울 라이딩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죠. 해가 지면 낮 기온보다 최소한 영하 몇 도는 더 떨어지므로 땀과 피로에 지친 몸으로는 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장시간에 걸친 한겨울 라이딩 중인 꼰자의 모습입니다. 아소스 울트라즈 자켓과 카스텔리 솔파소 윈드빕 타이치를 기반으로 한 의류들로 중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아소스 울트라즈 자켓을 중심으로 해서 보온을 한다면 아래에는 카스텔리 솔파소 빕 타이즈와 기능성 네일로 보온을 하며 겨울을 달리고 있습니다. 브린제 서머 하이입니다. 솔파소 빕 타이치입니다. 솔파소 윈드빕 타이치입니다. 영하 몇 도의 한겨울에는 카스텔리 솔파소 윈드빕 타이즈와 브린제 서머 베이스 레이어 하이 또는 기모 네일로 보온을 합니다. 상체에 비해 하체에서는 그리 땀이 배출되지 않으므로 체질에 따라서는 저렴한 기모 네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도 합니다. 영도 내외의 추위에서는 아무래도 불편한 솔파소 윈드빕 타이즈 대신 신축성이 좋은 솔파소 빕 타이즈와 언급한 브린제 네일이나 기모 네일을 적절하게 입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겨울용 의류는 겨울용 의류에 비해 두루 불편한 게 사실이므로 레이어링을 잘 하는 것도 라이딩을 즐기는 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소스 울트라즈 자켓과 카스텔리 솔파소 빕 타이즈 차림으로 라이딩을 하는 와이프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이 꼰자와 유사한 레이어링을 하고 달리게 됩니다. 이날은 아직 11월 17일임에도 이때의 온도는 영하 3도여서 일반적인 겨울 장갑으로는 손이 많이 시렸습니다.
이후 혹한기용 장갑과 혹한교도 신는 겨울용 신발을 꺼냈습니다. 이 꼰자가 겨울과 한겨울에 주력으로 사용하는 장갑들입니다. 시마노 고어텍스 인피니엄 장갑은 영도 내의 겨울에 사용하는 장갑으로서 땀 배출과 보온 등의 기능성이 뛰어난 편입니다. 고 바이크웨어의 고어텍스 장갑은 그간 한겨울용으로 오랜 기간 사용하던 파타고니아 혹한기 장갑의 내피를 집어넣어 영하 5도 내의 라이딩을 즐길 수 있도록 개조를 한 장갑입니다. 다카인 코디악 고어텍스 장갑은 태생이 스키용이나 그 성능이 뛰어남으로써 자전거용으로 채택한 장갑입니다. MTB의 경우 변속기와 브레이크 조정에 불편이 없음으로써 한겨울에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하 5도 정도는 가볍게 커버해줍니다. 장갑과 더불어 마라톤용 울장갑을 속장갑으로 사용, 고어텍스 고트 스킨의 오염으로 인한 세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나이킨 장갑은 한겨울이면 늘 손시림을 호소하는 와이프도 착용, 현재는 더 이상 손시림 문제를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간 자전거 장갑을 오랜 기간 사용한 경험에 의하면 자전거 전용 장갑은 아무리 고가의 장갑이라도 등산이나 스키 등의 장갑에 비해 방한 능력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브레이크와 변속기 등의 섬세한 조정에 따른 장갑의 구조적인 문제도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역시 말초 신경이 모여있는 발에도 손만큼이나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울과 프리마 로프트 소재의 양말을 동계해 신음으로써 발 시림에 의한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계화는 기존의 신발보다 한 사이즈 크게 신음으로써 두꺼운 보온 양말의 착용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계용 헬멧 송어자입니다. 기능성 섬유로 되어 있어서 보온과 땀 배출 능력이 좋은 제품들입니다. 동계용으로 사용하는 버프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호흡이 편한 제품입니다. 버프는 입 건조를 막으며 특히 기관지와 폐에 좋지 않은 차가운 공기를 1차로 걸러줌으로써 문제의 소지를 줄여줍니다. 만약 기관지와 폐가 좋지 않은 차덕이라면 겨울에는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버프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한겨울 자전거 라이딩과 동계용 복장에 관해 두루 알아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노땅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동계에는 더욱 안전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